안녕하십니까? ROS 와이파이 인터페이스 모듈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검민기라고 합니다. 저희의 협력업체인 MSN 코리아 같은 경우 전기, 전자, 통신 장비 제조를 주 업무로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동기, 필요성, 개발 단계, 개발 과정, 개발 성과, 글로벌에 대해 천천히 설명드린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 동기입니다. 분산 시스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 PC뿐만 아니라 티칭 펜던트 혹은 게임 컨트롤러를 이용해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용시킨 로봇 이외에도 더욱 커다란 로봇 혹은 더 작은 로봇에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세 번째로 안정성 및 신뢰성입니다. 협동 로봇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요. 산업 현장 같은 경우 항상 변수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한계 극복입니다. ROS1에서는 분산 시스템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극복한 점이 저희의 ROS2 제품입니다. 다음은 협동 로봇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듯이 협동 로봇을 사용할 때는 이런 ROS라는 프로그램을 요즘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오픈소스로 누구나 쉽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개발자가 되어 제품을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제품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률입니다. 현재 협동로봇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기준 매년 15%씩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입니다. 협동로봇 운영 같은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입니다. 협동로봇을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플랫폼을 생산해낼 경우에 산업 현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식입니다. 협동로봇 운영 분야의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개발자들을 양성해낼 경우에 앞으로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 단계를 6단계로 나눴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설정한 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결정하였고 그 뒤에 프로토타입 설계 개발, 통신, 협동 알고리즘 구현, 테스트 피드백 수집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진화 가능성을 고려한 시제품화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ROS2의 개발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설정하는 부분이며 이 설명 같은 부분은 전부 사진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드린 후에 영상으로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C 커넥터와 로봇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제품을 이용한 코딩입니다. 다음으로 로봇의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뒤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저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ROS를 이용한 와이파이 인터페이스 모듈 설계 제어 연구를 끝마쳤으며 이러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성과 활용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 현장 적용입니다. 산업 현장에 적용할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용 로봇 시스템 개발입니다. 교육용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도 쉽고 간편하게 개발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OS 개발 기여입니다. ROS1을 보완하여 ROS2를 개발했듯이 ROS 개발 기여에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ROS 기반 연구 개발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 ROS 기술이 협동로봇에만 적용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협동로봇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혁신입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산업업계에서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인간 같은 경우 24시간 작업이 불가능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 24시간 동안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정성 강화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 안전사고로 인해 매년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원이 발생하는데 로봇 같은 경우 그러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성 향상입니다.
로봇을 이용할 경우 사람보다 더욱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높은 지식을 가진 개발자들을 발굴하여 그 개발자들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 동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 협동 로봇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 기준 약 전체 로봇 산업의 1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가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해외 로봇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시장 조사를 하여 저희 제품이 필요한 회사들을 찾고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 학술 대회나 이런 교내 혹은 교회 대회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품 기술력 강화 및 특허 보유입니다. 제품에 뛰어난 기술자들을 많이 발굴하여 제품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제품의 가격에 비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해내어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로봇 시장의 95%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로봇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속 제품 개발 및 기술 확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 현장의 자동화가 완료될 경우에 일상생활에서도 제품을 적용시키고 이러한 기술을 끝없이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